있습니까?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단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뒤에 고래 배경 보이시죠? 무시무시한. 네, 금단. 참 힘들죠. 근데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처음에 조금씩 드실 때도 아마 뭐 수치, 그리고 다음날 점심 때까지 조금 울렁거림, 머리 아픔, 이것도 어찌 보면은 말이 숙취라는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숙취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이 쓰이는데 그것도 금단이에요. 하나의. 음. 왜냐면 이제 술이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술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는 거니까. 근데 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약물이 술이 몸에서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 중독자한테는 그게 금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숙취를 많이 느끼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다음날 일어나셔서 조금 개운하거나 오히려 어떨 때는 먹고 개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말고 숙취가 점심 때까지 오래 간다거나 숙취로 점심에 꼭 뭐 얼큰한 거나 이런 걸로 하신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점점 진행이 되는 거가 이제 그렇게 점심 드시고 나면 좀 괜찮아지죠? 네. 그래서 저는 왜냐 그게 술이 깨서가 아니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배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를 하셨잖아요. 해장을 하셨잖아요. 배가 차서 술이 고프지 않은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1시 정도에 해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술시라고 부르죠.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 오늘 내가 먹으면 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지만 결국에는 점심에 그렇게 해장을 하시고 뭔가를 드시고 난 다음은 괜찮다가 4시, 5시에 퇴근이 될 때쯤 되고 이제 그 겨울철에는 좀 밤이 일찍 오니까 어둑어둑해질 때 되면 네, 그게 소화되면서 다시 좀 출출해지면서 무슨 생각 나세요? 술 생각 나시죠? 네, 그게 중독의 패턴이에요.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중독이. 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너무 잘 조절해서 드시는 분들한테까지 강박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게 여기서 멈추면 좋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은 거는 아니에요. 다음날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때 지장이 없으셔야지 만약에 다른 다음날 일어나셔갖고 결혼 때까지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 술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지금부터라도 음, 조절에 있어서 조금 하시고 한 2, 3일 간도 쉬어지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혹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5년 안에, 10년 안에,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네, 급작스런 주변에 가까운 분이 그러거나, 이별이나, 아니면은 가정을 이루셨어도, 뭐, 뭐라고 그럴까요?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다든가, 갑자기 외롭다든가, 갱년기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있어 버리면 그런 분들은 확 급격하게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술로. 예. 그러면은 아까 보셨죠? 그래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주저를 한다기 때문에 숙취에 해장을 하겠다고 해장을 하시죠. 밥을 식사를 하시죠. 배를 채우시죠. 그게 아니라 술을 찾게 됩니다. 네. 그 머리 아프고 메스껍고 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그러면 깜쪽같이 나아집니다. 진짜. 그러고 또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오겠죠? 그럼 또 먹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이제는 해장술이라고 그러죠. 해장술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중독이신 겁니다. 그거는. 음. 그 뭐라 그럴까요? 알코올 기준 이제 알코올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DSM-5에도 나와 있어요. 해장술을 하느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혼술. 음, 이 두 가지는 거의 꼭 들어있고, 이거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대박. 나머지 사항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해장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수치를 술로 달래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 밥이 안 들어가요, 고기가. 도저히 씹는 거 자체나 넘기는 거가. 왜냐면 뭐가 두려워지냐면 이제 개원했을 때가 두려워져요. 예. 한 번씩 이제 많이 드시면은 개원할 때 있잖아요. 그때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고통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많이 개원할 정도로 많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중독이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단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술을 생각을 하게 해요. 예. 왜냐면 딱 한 잔만 먹으면은 지금 머리 아픈 거나 마음 아픈 거나 막 머리 아프고 울렁거리고 지금 정신도 없고 이게 싹 가실 거거든요.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이 돼요. 왜냐면 수치를 없애줘요. 왜냐면 술이 빠져나갔으니까 그걸 채워줬으니까 이게 금단이고요. 금단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뭐 말로만 들으셨던 환청, 환시, 환각 이런 것들이 어, 온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건 마약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냐? 안 그래요. 예. 이게 정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좀 어느 정도 먹었어도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입원을 했을 때도 괜찮았어요. 내 술이 빠져나가면서도 3일째 되는 날 환각, 환각, 환청이 왔어요. 환촉은 안 오고, 예, 뭐, 환청도 안 오고, 환청은 안 하는데, 환각, 예. 그래서 보호사님들이 보호사로 안 보이고, 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왜 있는지, 내가 진짜 오히려 갑자기 그런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예, 스스로 인지하시거나 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금단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단주를 하신다고 술 끊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 이제 알코올 중독인 거를 인정하시는 선생님들은 혹여라도 재발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서 장치하시고 그래도 전에 병원 가도 뭐 별거 해준 것도 없고 나 혼자 참아봐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한청 한시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마음도 그럴 때라 자살이나 이런 시도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가 뭐라 그럴까 실제로 자살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무서워서 바로 뭐 팔을 긋는다고 해서 뭐 정말로 동맥이 끊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뛰어내리고요. 네, 술 먹고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상태에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고요. 금단 증상이라는 거 잘못하면 쇼크도 올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환자 본인도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안다. 사실 이제 마음으로 알아도 겉으로 인정하기 싫으신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단주를 하겠다 하면 병원을 이용을 하세요. 예. 만약에 알코올 중독 병원을 그러시다 그러면 내과라도 가세요. 내과 가서 수액 맞으시면서 하룻밤이나 이틀밤 정도 그렇게 하셔갖고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정말로. 그리고 그 중간 이제 너무 극적으로 얘기인데 중간 단계는 저는 그랬어요. 이제 퇴근이 일러서 퇴근하고 술 먹고 잔뜩 먹고 아침에 비몽사몽해서 가서 일 처리만 해놓고 또 일찍 퇴근하니까 저는 한 6시 칼퇴근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6시 15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맞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월요일, 화요일 빠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수목금은 그냥 안 나가요. 계속 술을 먹어요. 근데 월, 화나 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주말에 단주를 한단 말이에요. 끊어본다 그래. 참아본단 말이에요. 죽어요, 진짜. 막 식은땀 줄줄 나고 막, 몸은 춥고,
침대는 다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줄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막 발발발발발 몸이 떨리고, 뭐가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불안해 떨리고, 전 뒤에 베개 밑에다 칼 놓고 잤었어요. 정말로. 그럴 정도로 불안이 심해요. 거의 공황 오기 직전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뎌서 술을 다시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단을 못 이겨서. 결국엔 살고자 먹는 거거든요. 그 금단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진짜로 몸이 정말 바사지는 것처럼 아프고, 몸이 술을 어떻게든 먹게 만들어요. 예, 그거를 술 먹은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정상이 제 어깨 높이 이 정도가 정상이라면 술 먹었을 때 조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술 안 먹었을 때는 내려갈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파동이 점점 커지면서 정상이 여기에요. 술 먹었을 때가.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있으면 원래가 정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술이 점점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찾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원래 먹던 만큼만 먹으면 이게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먹게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많이 먹어야 인제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서 몸이 안 아프고, 인제서 속이 울렁거리지 않고, 머리가 안 아프고. 여기서는 이제 또 뭘 원해요? 기분 좋은 걸 원하죠. 그러니까 더 먹고. 그럼 술이 깨면 여기까지만 오냐? 아니에요. 더 내려가거든요. 그럼 또 우울해요.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가 정상이기 때문에. 술이 깨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예, 그런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먹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 예, 증권도 아닌 것이. 예, 증권이라면 차라리 좋겠다. 우상향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알코올 중독도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정상 상태가 계속. 그래서 취해 있는 상태가 몸은 정상이라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몸이 아프고 술을 찾게 돼요.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금단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먹게 돼요,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술 한 잔, 소주 뭐 글라스 이것도 필요 없고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소주 잔을 한 잔만 먹어도 얘기해요. 쫙 내려가면서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신다 그러면 정말 중독입니다. 어, 아신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양심에 찔리시죠? 네. 아신다는 중독이에요. 그리고 금단이 얼마나 무서우신지도 아실 거예요. 그게 금단이에요. 술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가 그래서 중독자들한테 보호자분들이 너무 뭐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그냥 어차피 중독이 된 거고 이거를 낫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찾아야지 그거를 술을 찾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만 하실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거든요, 지금. 이건 핑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도 알코올 중독자라서 두둔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두려워요. 저는 지금도, 예, 그것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 금단을 다시 겪기 싫어서. 정말 이걸 말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상으로 일반 안 드시는 분들은 상상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 그 정도예요. 그 뭐 쉽게 다른 데서를 몇 번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음. 근데 화장실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막 휴게소를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를 휴게소에도 안 들려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예요. 세울 수도 없어요. 근데 배는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 안 들죠. 식은땀이 나고 여기서 싸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네, 구석 뒷자리에 빈자리가 있으면 저희 가서라도 정리를 할까부터 시작해서 세면이고 뭐고 세울 때가 있든 어떤 아저씨 멱살을 잡고 세워달라고 할까 별 생각 다 하시죠. 이것보다 더한 게 금단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거 술을 찾기 위한 거고. 근데 지금 수능 얼마나 많이 널려있으니까 바로 집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로 그걸 참기가 정말 어려워요. 환자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술을 갈망을 하게 돼요. 예, 이게 갈망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가 갈망이니까.
금단을 피하기 위해서 갈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알코올 중독 병원 아니면 그래도 내과라도 가셔라. 그래서 수액이라도 맞고 하면서 몸을 좀 이렇게, 안 그러면 탈수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음, 온몸이 쥐나고, 몸은 뻣뻣하게 붓고, 식은땀은 흐르고, 정신은 나갈 것 같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속도 울렁거리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 술을 안 먹을까요? 진짜 이거 한 잔만 먹으면 그게 다 풀리는데, 예, 환자는 그런 상태예요. 보호자, 보호자님들은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그냥 우선은 너무 분단이 심하면 먹는 게 나아요. 예, 한 반병이나, 한 병은 좀 많고요. 한 병 드실라 할 거예요. 드시는 대로 놔두고, 드신 다음에 내과나, 응급실에 119 전화해봤자 다 땡땡이 돌립니다. 술 먹으면 일반 병원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 분단이 너무 심하면 알코올 병원에서는 또 내과나 일반 그런 급격한 쇼크나 이런 게 왔을 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코올 병원은 알코올 정신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 차라리 계속 그냥 천천히 드시고 많이 드시지 않고 천천히 드시게 하고 차라리 아침에 내과를 가세요. 내과를 가셔서 수액을 맞고 그다음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좀 병원을 가셔서 그런 금단 때문에 좀 2, 3일 한번 조금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알코올 중독 병원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술을 안 드셔야겠죠. 저녁에는 좀 드셔서 금단 증상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조금 깨신 상태에서 금단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할 때 병원을 가시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어, 환자를 조금 그렇게 해서 내과나, 꼭 알코올 병원이 너무 좀 정신병동이고, 뭐 그런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금단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쇼크나 이런 게 올 거 정도면, 알코올 병원도 쇼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천천히 조금 드시고, 아침 때쯤 좀 깼다가 내과 가셔서 입원할 수 있는 내과 가셔서 차라리 조금 그런 금단이나 쇼크나 이런 제일 올 수 있는 급격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 병동으로, 이때 2, 3일 동안 잘 말을 해서 환자와 보호자와 잘 대화를 해서 이때 끊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알코올 병으로 오시면 이게 제일 좋은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금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고래만 봐도 되게 무섭죠? 근데 얘도 지금 죽을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살라고 먹는 거거든요. 그걸 꼭, 보호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만약에 끊으실라 할 때, 정말로 그렇게 힘드신 금단, 두 번, 세 번 겪기 안 좋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이제는 벗어나셔야죠. 우리는 한 잔만 먹어도 그때 당시만 살아나지, 딱 그 금단만 살아나지, 본래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당면한,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만 그 한 잔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한 잔하고 이 상황만 바꾸면 다행인데, 이 한 잔하고, 이 지금의 금단하고 바꾼 다음에, 대가를 또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술 먹은 거에 대해서. 몸이 또 상했잖아요. 나를 해하게 했잖아요. 또 먹었잖아요.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걸 또 지불을 한 거거든요. 몸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니까. 저희의 건강을 담보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금전적으로도 지불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신임도 있고 또 신임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가적인 후폭풍들이 그 술 한 잔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시긴 하지만 이 금단이 왔을 때는 그 한 잔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이걸 두 번, 세 번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시면 보호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셔서 우선은 너무 심한 금단의 경우는 쇼크사나 이런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과 저녁에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죽을 것 같다. 나 이거 오늘 저녁에 한 병 먹고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겠다.
그래서 금단을 없애시고 다음날 아침에 보호자와 병원 가셔서 입원하시고 내과적으로 조금 안정되게 한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알코올병원 입원하세요. 음,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다는 보험이나 이런 거는 다 하시고 예,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단을 좀 그 다음에 하는 금단은 그 다음에 오는 금단은 급성 금단 말고는 그 후기 금단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병원 알코올 병원에서 교육과 우리가 이제 병식을 좀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환자가 변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전에 조금 말씀드렸죠. 환자도 변해야 되고 가족도 변해야 되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금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또 너무 두서없었죠. 항상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음,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미약하나마 네, 다음날 해장을 한다. 오전에 머리 깎고 울렁거리고 이것도 금단입니다. 네, 수치가 아니에요. 좋게 말해서 수치예요. 수치라는 거가 금단이에요. 예를 들어 그때 술 한잔 먹잖아요. 틀려요. 이게 해장술입니다. 네, 더 빨리 이거가 해장국 먹고 이런 거보다 더 빨리 해소가 되니까 이게 해장술입니다. 그러면은 중독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식은땀. 잠도 못 자고, 응?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잠도 못 자고, 식은땀은 식은땀 된다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 대상 없이 네, 그런 거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한 2, 3일 정도 가요. 술을 딱 끊었을 때. 길게는 일주일 넘게 갑니다. 그리고 제일 심하게 보는 거를 일주일 정도로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걸로 보는데 급성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분단을 했을 때, 아니, 단주를 했을 때. 그래서 분단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병원에서도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먹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차라리 먹고 한 잔 먹고 가라앉혀 놓고 아침에 그런 불상사들이 없도록 병원에서 내과 정도에서 입원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좀 이제 그 누그러지면 네, 알코올 병원에 꼭 입원하세요. 여기서 몸이 좀 괜찮아졌다 해서 나가시는 거 술 먹기 딱 좋게 못 만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입원하셔서 교육받고 짧게 한 달 정도만이라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관리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하면서 그거라도 하세요. 네, 그거라도 하시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술을 진짜로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술을 단주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선생님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먹었어요. 네? 10년, 20년 동안 아파온 병이에요. 이게 이제 두드러진 거거든요. 이거를 한 달, 두 달 만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수술하듯이 이렇게 아니에요. 팔 부러진 거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저희는 아예 잘려 나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심한 거니까 치료하는데 기간을 분명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래 두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네, 상담을 받으면서. 그래서 입원 치료나 뭐 상담 치료가 됐든 어쨌든 이 병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다면 평생입니다.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금단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았는데 딴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다음에 금단에 대해서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겪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처럼 조금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금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주제가 안 주어진다면 딱히 생각이 나는 주제가 없다면 금단으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시간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야 뭐 항상 두서없죠. 그건 두서없이 가는 거는 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고 저도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만약에 봐주셔서 감사하고 와 30분 넘었어요. 큰일 났어요. 네 아니구나. 제가 안경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뒤에 몰아보세요. 무섭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 빨간 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본 자기 눈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앓던 병,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네,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꼭 염두하시고, 만약에 보시고 궁금하신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는 사람 줄 수도 없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있다면, 또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는 남겨주시거나, 찾아보시거나 하시면서, 좀 이 병을 알아야 돼요. 이겨내시려면.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절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거기까지 가셨다면, 이제는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회복의 길을 걷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 단주하세요.